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마치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듯한 깊은 답답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할까? 왜 나의 선의를 매번 오해하고 왜곡할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룬 밤은 없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의 중심에 있는 한 인간의 복잡하고 어두운 내면 심리를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병적인 눈 멀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찰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길에 빛을 더해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지혜를 전하는 따뜻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맹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는 때로 주변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심코 의견을 내뱉기도 하고 어떤 사건의 본질을 오해해서 최선이 아닌 방식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나르시시스트들의 눈멀은 이런 일상적인 맹점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르시시스트적 눈멀 또는 병적인 눈멀미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들 자신에 대한 깊은 자기인식의 부재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행동이 어떤 동기에서 비롯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에 타인인 당신을 건강하게 인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어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들의 눈 셔터는 아주 오래전부터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주 어린 시절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생존 전략이자 방어기제였습니다. 그들은 병적으로 자신을 방어해야만 했고 타인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며 세상은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데 아주 능숙해졌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은 철저히 숨기고 오직 자기 보호라는 필터를 통해서만 타인을 해석합니다. 또한 이들은 확증 편향이라는 강력한 심리 기제에 따라 움직입니다. 확증 편향이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만 현실을 해석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그들이 당신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믿고 싶다면 당신의 수많은 선한 행동은 무시한 채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를 찾아내어 거봐, 내 말이 맞았어 라고 결론 내려버립니다. 사실관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즘을 정의하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필요나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병적인 눈멀은 결국 당신과의 관계에서 수많은 해로운 패턴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제부터 그들의 눈멀미 만들어내는 가장 흔한 7가지 행동 패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패턴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무지를 당신의 책임으로 떠넘기려 할 때 당신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당신을 철저히 도구로만 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인격적인 관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유용한 도구 혹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부속품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유용한 기능을 하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야기하려 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 난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는 관심 없어. 당신은 그냥 맡은 역할이나 제대로 해. 그들에게 당신은 정해진 선로를 달리는 기차처럼 정해진 역할 안에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너무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면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며 당신의 존재 자체를 외면해버립니다. 둘째, 당신의 감정이라는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때로 그들과 마주 앉아 잠깐 우리 각자 왜 이렇게 느끼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보자라고 제안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그들의 머릿속에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 지금 너무 좌절스러워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오히려 당신이 좌절감을 느낄 자격이 어디 있어? 라며 당신의 감정 자체를 부정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감정에 반응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의도를 재빨리 파악하고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게 자신의 필요에 복종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그들의 시스템은 오류를 일으킵니다. 셋째, 자신이 당신에게 준 고통에 대해 전혀 무감각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경멸적으로 대하고 모욕적인 말을 퍼부어서 당신이 깊은 상처를 입고 힘들어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용기를 내어 그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들의 반응은 아마 이럴 것입니다. 애초에 당신이 그렇게 멍청하게 굴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당신은 내 안의 이 모든 고통은 당신의 부적절하고 잔인한 언행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모든 원인이 당신에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결코 절대로 자신의 잘못이 당신에게 고통을 유발했다는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그들은 자신에게만 관대한 이중잣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그들이 당신에게 소리치고 화를 내는 것은 합리적인 분노 표출이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항이 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의 생각과 기준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주장은 언제나 옳고 당신 또한 그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중잣대는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의 법칙일 뿐입니다. 다섯째, 그들은 선택적 관심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그가 당신에게 다가와 오랜 친구야, 자네가 있어서 정말 기쁘네라며 아주 친절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관계가 좀 나아지려나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거나 칭찬이나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들이 당신에게 좋은 관심을 보이는 순간조차도 그것은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위장, 즉 인도우 드레싱일 뿐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조종의 일부입니다. 여섯째, 그들은 자신의 병적인 문제를 직시하기를 거부합니다. 때로 그들의 문제는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중독 문제, 극심한 감정 기복, 습관적인 거짓말, 수많은 비밀과 부적절한 행동들.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려고 하면 그들은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첫째, 내게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더라도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고, 둘째, 아마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걸 거야. 그들은 결코 내가 나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지 성찰해봐야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멀음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서 문제의 원인은 언제나
거의 예외 없이 당신의 탓이 됩니다. 일곱째, 그들은 당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멋대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부모-자식 관계에서든 그들은 자신의 결정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그와 함께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는 말 한마디 없이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어디 갔냐고 물으면 그냥 자기 할 일이 있어서 갔다고 태연하게 말할 겁니다. 당신과 상의 없이 큰 돈을 쓰거나 당신의 계획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약속을 잡는 등 그들의 세상에서 당신은 그저 배경에 놓인 가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심리적 눈멀매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수많은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우선 그들은 자신에게 맹점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피드백과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병적인 자기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당신 또한 고유한 필요와 의견을 가진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라는 사실을 존중해야 합니다. 통제하려는 욕구를 최소화하고 기능적인 관계가 아닌 인격적인 관계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제가 방금 나열한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삶 속에 있는 그 나르시시스트가 과연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의지가 있어 보이나요? 안타깝게도 대답은 아니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봅니다. 당신이 전혀 다른 진실을 눈앞에 들이밀어도 그들은 마치 경주마처럼 눈가리개를 한 채 당신의 존재 자체를 무시할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수없이 외쳤을 겁니다. 제발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좀 보세요.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건가요? 그 공허한 외침이 얼마나 큰 무력감을 가져다 주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항의할 때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볼 수 없어. 그리고 설령 본다 해도 당신에게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저는 희망합니다. 눈먼 그들이 당신을 이끌어 당신마저 눈 멀게 만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시기를 말입니다. 당신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아. 당신은 당신의 눈먼 세상 속에 머물러도 좋다. 하지만 나는 이제 당신을 꿰뚫어 보고 있다. 나는 당신이 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본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볼 생각이 없다면 그것 또한 당신의 선택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무엇이 옳고 지혜로운지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인생의 방향키를 맡기지 않겠다. 나는 내가 보기에 최선이고 가장 나다운 길을 걸어갈 것이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누구이며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볼 때 비로소 당신은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당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내면적 안정과 평화를 향한 길에 굳건히 서 있을수록 진정한 평온의 땅은 당신에게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에 깊은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